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플립 러닝의 플랫폼으로서 유튜브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플립 러닝은 최근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한 방법이죠. Sage on the stage, 강단 위에 현자,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학생들 옆에 있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의 전환, 그걸 통한 강의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교육의 구현이 바로 플립 러닝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위해서는 미리 강의 동영상을 어디엔가 올려놓으시고 이걸 학생들이 보고 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 툴로서 오늘 저는 유튜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에게 플립 러닝을 적용한 뒤에 유튜브 플랫폼이 과연 플립 러닝에게 적합한가를 설문조사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총 69명의 학생이었고요. 2학기 동안 치주학, 저의 전공인 치주과학을 가르치고 그 플립 러닝 때 사용되었던 유튜브 플랫폼은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과연 이 동영상을 많이 봤을까요? 거의 77%의 학생들이 유튜브 플랫폼이 워낙 편하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거의 항상 볼 수 있었고 거의 놓치더라도 거의 많이 보았다가 한 16%, 결국 한 90% 정도가 동영상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꼬박꼬박 보았고요. 두 번째는 비디오를 얼마만큼의 속도로 보았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에는 동영상의 재생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유튜브를 데스크탑 버전에서 틀어 놓으시고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를 누르시게 되면은 0.25배속부터 최고 2배속까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해요. HTML5 기능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안 됩니다만 데스크탑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내용이 조금 쉽거나 하면 학생들이 많이 건너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1배속으로 정주행을 해가지고 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다가 이 내용은 너무 쉬워 라고 하면서 혹시 건너뛰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 볼 때 오른쪽 왼쪽 마우스 키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5초씩 여러 번 누르면 5초 15초 20초씩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혹시 건너뛰지는 않았을지,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화면상의 동영상의 우측 왼쪽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을 10초씩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99%의 학생이 동영상을 건너뛰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봤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플립 러닝의 가장 강력한 툴인데요. 동영상 보는 도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잠시 뭔가 필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전화가 왔다, 잠시 공부를 중단해야 될 때 동영상을 멈춘 적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거의 매번 썼다가 36%였고요. 꽤 많이 썼다가 26%, 즉 한 절반 정도의 학생이 이 포즈 버튼을 아주 잘 활용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인 살만 칸 선생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카들에게 원격지로 과외를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놓고 삼촌이 강의해주니까 참 좋지, 뭐가 좋니? 라고 했더니 아마도 기대하기로는 삼촌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삼촌은 참 잘생긴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의외로 조카들은 삼촌을 멈출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학생들이 소화하고 적용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기존의 수업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죠. 수십 명의 학생 앞에서 선생님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포즈 버튼이야말로 유튜브가 갖고 있는, 그리고 동영상 수업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동영상이 기존의 강의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라고 물어본 답에는 놀랍게도 83%가 동영상이 더 이해하기 쉬웠다라고 답을 했고요. 17%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절대 다수의 아주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좋게 평가를 해준 거죠. 자, 이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구로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로 동영상을 봤는지가 궁금했어요. 아마도 스마트폰을 많이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50%의 학생들이 집에 있는 PC를 많이 썼고요. 물론 복수 답안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만 PC에서 공부를 한 것도 상당히 좀 의외였었습니다. 아마 책상에 앉아서 필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자, 어디에서 수업을 봤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집에서 보는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면서 보는지,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보는지, 심지어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보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했는데 절대 다수가 집에서 봤다라고 알려졌고요. 18% 정도가 학교, 캠퍼스에서 동영상을 보았다라고 답을 했고, 3%는 카페,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인가요? 라고 유행이죠.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이 의외로 플립 러닝에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는 건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좀 더 질문을 해본 결과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누워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마 집에서 아주 편한 옷을 입고 편하게 뒹굴뒹굴 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집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동영상 공부를 할 때 여러 명과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혼자 하는 것이 더 적합할까요? 답에 의하면은 거의 100%의 학생들이 혼자서 이어폰을 꽂고 내지는 스피커를 틀어놓고 집중을 하고 본 것 같습니다. 한 명과 봤다는 친구들이 극소수가 있긴 했지만 거의 99%의 학생들이 혼자서 동영상을 본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튜브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동영상 우측편에 이 동영상과 관련된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가끔씩 이 동영상 중에는 제 강의보다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또 클릭해서 또 다른 동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하염없이 이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보았는데 정말로 다행히도 58%의 학생들이 제 동영상을 보는 과정 중에 클릭을 해서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 번 보았다라고 답을 해주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2017년도에 나온 동영상 관련된 통계를 보시게 되면 전체 인터넷에서 74%가 온라인 동영상 관련된 트래픽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글보다는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배가 더 많았고요. 저희 요즘 페이스북에 동영상들 많이 나오죠. 85%가 소리 없이 동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아래 자막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죠. 이제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마어마한 13억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56개국에서 61개의 언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다음으로 가장 큰 두 번째 큰 검색 엔진이 되었고요. 하루에 1분당 100시간, 요즘은 300시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하루에 동영상 올라오는 양이 약 49년 정도의 양이 될 정도로 방대한 양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 볼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양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궁무진한 힘을 갖고 있는 유튜브를 플립 러닝에 잘 정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가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클럽에 오시려면은 페이스북 내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오셔서 좋은 정보들을 공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들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